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는 시간 주말 주식 구조대 진행의 박예림입니다. 어느덧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면 날씨도 옷차림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참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이 장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수만 놓고 보자면 여전히 큰 변동성의 시장이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껏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내 계좌도 안정감을 되찾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진 계좌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 바로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와 함께 하시는 건데요.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 매주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의 메시지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릴 대표님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박용근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박용근 대표님과 함께 10월 첫 시작, 조금은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휴대폰 카메라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 누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매주 주말마다 찾아오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지금 이 시간에만 열립니다. 저희 이 시간 매주 토요일 아침 지금 이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저희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무인과 불법행위와 유사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신문과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는 무관한 브랜드이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박용근 대표님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한 주간의 시장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시장 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참 쉽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 동안 소위 말하는 신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주는 만큼 상당히 녹록지 못했던 시장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전에 마감이 되었던 미국의 뉴욕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2020년 이후에 사상 최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달이지 않았나. 특히나 현재 시점에서 월간 하락폭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미국 자체도 마이너스 10% 전후의 하락폭을 형성해 주면서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녹록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달이 9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진 바닥이 아직까지는 어딘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투심을 흔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양 시장의 차트에 흐름을 보셔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적인 수급 녹록지 못합니다. 자,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하락폭을 형성해 주면서 이번 주에만 신저가를 4번 이탈을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2134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지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더 심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 저점을 이탈을 했고요. 700선을 이탈을 하면서 현재 661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9월달
9월 한 달 동안에만 하락을 했었던 그 포지션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코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18%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 월간 기준으로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시장 자체가 9월달 한 달 동안에만 최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라는 하락폭을 형성해 주면서 정말 잔인했던 9월이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 주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역시나 연준 위원들의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이죠. 자, 연준 부의장이 여전히 공격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흐름들이 여전히 우리는 고강도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위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마감이 되는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경제 지표들이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보다 웃도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중심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이 다음번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남은 두 차례의 금리 인상 중에서 1.25포인트, 즉 0.75포인트, 0.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근거들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시장이 소위 말하는 진바닥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쉽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하는 3분기가 끝나고 실질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실망감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조금씩 현실과 직시하게 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주는 그 수급까지 다가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은 부정적인 부분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야 우리가 주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찾아봤더니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난 9월 달만 놓고 봤었을 때 최근에 이 거래를 제외한 외인들의 수급은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거래, 즉 금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이 거래일 동안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수급적인 측면들이 조금은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요일 날과 목요일 날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시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전자가 그래도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니까 뭐가 나오고 있다?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에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지수를 견인해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된다. 즉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누가 봐도 힘든 장이고 여전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과정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버텨내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쉽지 못해요. 누가 봐도 계좌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보면 한숨 납니다. 힘들어요. 맥이 빠지죠. 내가 왜 이렇게 주식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6월 달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락 뒤에 반등이 연출이 되는 것처럼 그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계속해서 부정적인 수급, 부정적인 이슈가 형성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든지 여전히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떨어진다 할지언정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올라가주는 매매 방법을 앞으로 함께 보신다라면은 그래도 이 힘든 시장, 녹록지 못한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오히려 이러한 시점을 더욱더 좋게 봅니다. 왜냐?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올라가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조금 더 빠르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거에도 꾸준히 보여드렸습니다. 꾸준히 100%, 200%뿐만이 아니라 300%, 400%까지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여드렸고요. 이 종목군들이 다 언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이에요. 자, 왜 이 종목군들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진바닥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진바닥이 형성이 되는 순간 이러한 종목군들 얼마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이제 2022년에 4분의 3은 끝났어요. 이제 남은 4분의 1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만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떠한 종목으로 공략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오셔서 함께 보시라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입니다. 이마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우리를 버티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YTN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세종 메디칼이라든지 카나리아 바이오 등등 우리를 또 웃게 해주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제한적입니다. 그죠? 자, 저희는 방송이 1시간밖에 안 되고 1시간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 어디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를 통해서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얘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입장하는 방법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말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신 박영근 대표님입니다. 이런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곧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한 달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내셨던 분들은 저희 주말 주식구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의 엄청난 누적 상승률 때문입니다. 바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히든 종목 누적 상승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46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또 이외에도 버킷 스튜디오, 위메이드 맥스,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들만 쏙쏙 짚어서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엄청난 누적 상승률을 자랑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누적 상승률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누적 상승률이 정말 100%가 넘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명에너지 이번 주만 160%가 넘는 상승률 자랑했고요. 또 범한퓨얼셀도 마찬가지로 50%가 훌쩍 넘는 상승률을 자랑했습니다. 참 이번 9월 한 달 그리고 이번 주만 해도 이렇게 50%, 단 5%만 올리기에도 정말 버거운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정말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자, 이런 누적 상승률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께 또 비법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 누적 상승률에 대해서 좀 종목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해드린 종목군들, 당연히 상승폭을 키우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하락폭을 키운 종목군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지금 보여드렸다라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주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왜 제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여드리게 되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중에서 10%, 20%부터 50%, 100%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50%, 100%가 영청이 되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코스닥 무려 마이너스 18%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지수 자체가 이만큼이 떨어졌으면 거기에다가 최소 1.5배에서 최대는 3배 이상의 하락폭이 형성이 된 게 바로 내 종목의 하락폭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 말은 뭐냐? 물론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지수만 놓고 보았을 때 이만큼의 하락폭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최소한 1.5배에서 3배 이상 하락폭이 형성된 종목군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보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지수의 여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160%, 140% 올라와 주었던 종목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그 상승 흐름들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실질적으로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최소 1.5배에서 3배 이상의 낙폭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었던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공략해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군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자, 우리가 눌렸을 때 공략을 해서 100% 넘게 상승을 보였던 그 흐름을 경험을 했다라면은 다시 한번 변동성이 형성이 되는 그 시점과 흐름을 재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자 공략을 할 수가 없다면 오셔서 저희랑 한번 함께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160%가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6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공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유일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60%는 아니지만 150%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다시 떨어진 만큼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딘지를 이제는 또 같이 어디에서 노란 톡방에서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하락하는 종목군들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다시 또 변동성을 키워놨던 종목군들이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어땠습니까? 지수만 놓고 봤었을 때 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질 정도로 정말 큰 폭의 낙폭이 형성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추가 하락이 형성된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락하기 이전의 수급이 어땠는지를 보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눌리는 포지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는 과정이 연출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상승 흐름들을 연출해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고점 대비 떨어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크게 형성이 되었던 종목군들은 반대로 단기적인 변동성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고요. 그 시점에서 5%, 10% 짧은 시간 안에 수익 창출해낼 수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교육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군들과 함께 교육을 시켜드릴 거고 그 종목군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회복세를, 흐름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눌렸던 종목군들 어느 시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해 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이 방송을 통해서는 다 얘기를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받으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우리가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다? 지금 시점에서 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군들,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종목군들, 혹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크게 상승을 한번 나는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 중에서 분명히 우리를 웃게 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다시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시점에 나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수익을 크게 창출해낼 수 있는 포지션을 한번 스스로 공략을 해보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저희랑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저희는 소위 말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번 주에만 70% 넘게, 이번 주에만 60% 넘게 올라가주는 종목군들 공략해서 수익 창출해 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었던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었던 시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종목의 변동성이 형성이 되었는지 이것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 대부분의 사유가 바로 뭐라고요? 시장이라고요, 시장. 아시는 것처럼 이번 달에만 마이너스 10% 넘게 떨어진 시장의 분위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과대 낙폭주들 중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을 만들어줬는지 안 만들어줬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힘든 장에서도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는 힘든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군들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좋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종목군들 다 어디를 통해서 얘기 드려요?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통해서 다 얘기를 드린 종목들입니다. 없는 종목을 지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렸던 종목군들로 알차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히든 종목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저희 대표님과 함께 저희 방송 자랑하자면 하루가 꼬박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10월의 시작,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의 비타민이 되어드릴 히든 종목으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방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만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장하지 않으시면 또 다시 한 주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뜰 테니까요. 그 링크 누르시고 저희와 함께 히든 종목도 찾아가시고 또 히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9월 한 달 그리고 이번 한 주만 지켜봤을 때에도 이 대응하기 어려웠던 장이기 때문에 10월에는 정말 비타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비타민도 시중에 좋다는 비타민이 많지만 또 나에게 맞는 비타민은 어떤 비타민이 있는지 또 꼼꼼히 따져봐야 하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대응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비타민 같은 히든 종목 바로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정말 유명한 차량의 관련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대표님 혹시 대표님에게도 드림카가 있을까요? 모든 남자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로망이라는 게 있죠, 로망. 네, 어떤 종류의 좀 드림카가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타고 싶어하는 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국산차도 물론 좋겠지만 이제 외제차로 넘어가게 된다면 소위 말해 이제 비사의 차들을 많이 타보고 싶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비사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P사라든지 R사, 네, 이 정도가 조금 가보고 싶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P사의 차량이 제 드림카거든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세요? 사실 P사의 드림은 모든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라면은
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사라든지 뭐 알사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제가 오늘 이 차량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제 드림카이자 모든 남성분들의 드림카인 피사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피사 관련주로 꼽히는 국내 종목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파악하시기 그래도 쉬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글자 수가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자 수, 피사 관련주고요. 또 글자 수는 단 2글자입니다. 검색창에 검색만 하셔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힌트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피사 관련주 말고도 조금 더 상승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은 화면 통해 가지고 좀 추가적인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좀 전에도 일단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2글자짜리 종목이고요. P사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P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세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는 그 기업이다. 이렇게 조금 더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상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군들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한 달 동안 지수가 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렸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떨어져도 사람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를 올라갔냐? 3,000원대에서 무려 5,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단기적으로 50%가 넘는 상승 흐름들을 연출해 주었던 만큼 사람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시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이 기업이 왜 떨어졌을까를 한번 단순하게 따져봤어요. 물론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저는 또 다른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P사만 보는 게 아니라 T사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T사가 무슨 T사겠습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T사 있지 않습니까? 서학 개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T사까지도 같이 보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번 같이 흘러가는 모습들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P사도 어떻게 보면 재료가 됐었고 이제는 P사보다는 T사와 함께 같이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 후반에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기차 쪽에 대한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 채 떨어졌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결국에는 T사였거든요. T사가 물론 이번에 좀 전에 마감이 되었던 주말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1%대인데 그 전에 그 전거래일 날에 마이너스 6%가 넘게 떨어지면서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 금요일 날 우르르 떨어졌어요. 아까 보셨던 미래 나노텍도 사실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그렇게 떨어져야 될 만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관련된 섹터들이 지금 우르르 떨어졌고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동반 하락을 형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3,000원대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3,000원대 중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진바닥을 만들어준다면 한 번쯤은 또 공략을 해서 또 4,000원대까지 못해도 30%, 50%라는 단기적인 상승 수익률이 형성될 수 있는 구간대를 연출해주고 있는 차트상의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러한 차트의 모습과 최근에 관심도를 갖고 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잠시 뒤에 공개를 하겠지만은 소위 말하는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저는 미리 드리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는 내가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저희는 매번 얘기를 드려요.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떨어질 때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폭이 점점 크면 클수록 저희는 말 그대로 반대로요.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조금 더 강력하게 그러한 종목군들을 공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다고 해서 이 모든 부분들 이해가 되시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군들 어디를 통해서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방송 끝나면 바로 정리해 드린다는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입장하셔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그리고 잠시 뒤에 알려드릴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한번 얻어가셔서 그래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안도감 있는 종목군들로 함께 한 주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드렸던 힌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추가적인 힌트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히든 종목 제 드림카이자 대표님의 드림카 피사 관련주, 차량 관련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히든 종목을 알고 있어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노란톡 함께 입장해 주셔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주말 아침에만 함께하고 있는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방송.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노란톡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매주 주말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서 저희가 주말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이 평일에도 함께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대표님, 네. 평일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주말에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뵌 게 6개월 가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왜 주말에만 보내냐? 평일에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다음 달은 아니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매주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뵙는 게 아니라 이 돌아오는 월요일 주간부터는 저희가 매주 4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뵐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매우 우수한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한 주를 마감을 하는 이 주말 방송뿐만이 아니라 하루를 마감을 하는 데일리 방송까지도 저희가 이제 곧 준비를 하고 만나뵐 예정이니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에도 저희 방송 잊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매일매일 저희 주식구조대와 함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벌써부터 든든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표님, 그러면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봐야 되는데 두 번째 히든 종목 정말 엄청 따끈따끈한 그야말로 새내기 주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었던 그 소위 말하는 섹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저희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 엔터, 미디어, 메타버스 등등 소위 말해서 지난 2021년 하반기를 핫하게 만들었던 섹터들을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린 적이 있었었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또 보셔야 되는 섹터는 아니지만은 그 바운더리를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공략을 해드려서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폭을 보여드렸던 세비캠을 비롯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 종목군들은 저희가 정말 많이 공략을 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종목 2종목을 저희가 추가적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잠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왜 신규 상장 종목이 좋은지에 대해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소위 말하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을 우리는 역시나 함께 지켜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신규 상장이다. 소위 말해가지고 예전에도 태조 이방원이라고 얘기할 만큼 소위 말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조선 기타 등등 그 섹터들이 최근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지만 그러한 섹터와는 제외하면서도 항상 관심을 받은 건 저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진짜 종목을 매매할 게 없다. 그러면은 신규 상장 종목을 매집하세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 중에서 저희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올라갔다가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는 두 종목 오늘 역시나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차트와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요. 저희가 이 종목 여기서 공개한다? 아니라고 했죠. 어디에서?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만큼 빨리 입장하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네, 저희 두 번째 히든 종목 신규 상장주가 가장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종목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노란톡 내에서만 이 히든 종목 종목명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곧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대표님께서 너무 어렵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거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 존재 자체가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반도체 IP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이 종목 자체가 글자 수가 워낙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글자 수에 대한 힌트보다는 이름에 대한 힌트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네. 이름에 테두리가 영어로 혹시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전 아예 모르겠어요. 아시잖아요. 몰라요. 아예 아시잖아요. 몰라요. 테두리 영어로 엣지라고 하는데 네. 아시잖아요. 모릅니다. 이 테두리가 열려 있는 게 좋을까요? 닫혀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엣지 있는 폰을 쓰기 때문에 저는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픈된 엣지 좋습니다. 바로 제가 바로 방금 드린 말씀이 가장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명에 이 오픈된 엣지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오픈 엣지가 들어가는 종목명이고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조금 파악하시기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명 알고 계시다고 해도 대응 전략 세우시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에서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1004 누르시고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셔서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 종목을 선택하셨는지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추가적으로 일단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차피 우리가 공략을 할 거면은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저희는 많이 떨어진 걸 공략을 합니다. 자, 어차피 불안한 시장에서 많이 던졌어요. 자,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밑에서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대로 그만큼 많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불과 몇 거래일 전에 15,000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1,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1,500원,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몇 퍼센트 상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50%입니다. 50%. 그것도 불과 3거래일 만에, 물론 고점권 대비 떨어졌었을 때는 마이너스 50%가 아니겠지만 저점권 대비 고점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상승 흐름이 50%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이 50% 불가능한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소위 말해서 찐바닥이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신규 상장주들의 매력이기 때문이죠. 자, 물론 이 종목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손절가는 짧게 잡으시게끔 이 바닥권을 보여드리는 거고 수익은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종목군들을 저희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 단점이 있어요. 단점. 뭐냐? 글자 수가 길어요. 좀 전에도 힌트를 몇 가지를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 다 합치면은 9글자입니다. 9글자예요. 힌트 다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만 힌트를 드렸지만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방송 끝나면 저희가 노란톡방에다가 딱 하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번 함께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없겠죠. 그 평가는 어디에서? 다음 주 어디를 통해서? 장중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확인을 저희랑 함께 이 노란톡방에서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크게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역시나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린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이 종목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입장하셔야 되겠죠.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불러볼게요.
네,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 신규 상장주가 가장 큰 힌트가 된다. 그리고 열려있는 모서리, 오픈 엣지가 종목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1004이고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만 대시면 링크가 뜰 테니까요. 그 링크 누르시고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 히든 종목 아직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히든 종목 역시 신규 상장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누적 상승률을 보면 신규 상장주 중에서 세비캠 이번 주만 해도 80%가 훌쩍 넘는 상승률을 자랑했습니다. 대표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제2의 세비캠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략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뭔지 궁금하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저희가 잠시 뒤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드리는 히든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 그리고 상승폭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들어오셔야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어떠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그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를 비롯해가지고 미래 나노텍, 일동제약, YTN, 세비캠, 그리고 세종 등등 저희가 분명히 이 종목으로 한 주 동안 웃게 만들어 드렸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적게는 5%, 6%, 7%에서 평균적으로 10%, 많게는 무려 80%라는 상승을 만들어 드리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다 공략해 드렸다라는 거예요. 미래나노텍 무려 89%가 지금 수익이 났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가 얘기를 드렸죠. 수익의 극대화. 물론 1%, 2%, 3%, 5%도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하지만 어차피 내가 주식을 할 거면 그 이상 목표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매번 드려요. 물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적지 않았겠지만 그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제대로 공략해 드렸을 때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는 함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짧은 시점에서 눌렸다가 반등해주는 종목군들 역시나 공략 제대로 했었을 때 이렇게 5%, 10%대의 상승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러한 종목군들의 이 다음 주인공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YTN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어디를 통해서만 얘기를 드렸냐? 바로 노란톡방을 통해서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공략했습니다. 올라갔잖아요. 이때 공략 안 한다고요. 이때 저희는 뭐예요? 관심 종목에다가 편입해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저희는 공략해요. 떨어졌을 때. 그리고 올라오니까는 단기적으로 20%가 넘는 상승 흐름들의 주인공이 되시게끔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역시나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여기에다가 수익 나셨다라고 올려주시잖아요. 이제는 이러한 상승의 주인공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나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가 혼자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 하시면 오셔서 저희랑 같이 또 한 주를 맞이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드렸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장 끝나고 4시부터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뵈면서 이러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또 내일 장을 준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주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종목군들을 공개해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노란톡방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많은 종목군들을 함께 하시면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또 다양한 종목군들로 다양한 수익률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10월 달에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 수익 났어요. 자랑할 수 있는 투자자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하실 수가 없다. 힘들다. 그러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이러한 종목군들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려면 역시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되겠죠.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얘기 드렸던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 힌트가 뭔지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저희 주말 주식 구조대 이제부터는 평일에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든든한 10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말 주식 구조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로 간단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 뜰 테니까요. 링크 누르고 1004 누르시고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히든 종목 힌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네. 저희 이 주식 종목들 중에서 유독 좀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게임도 있고 제약 바이오도 있고 그런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역시. 저희는 뭐 소위 말해서 올라가는 종목군을 저희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주는 종목군은 사실 저희가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HTS나 MTS에서 뭐 소위 말해서 상위 혹은 상승 종목 그냥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기는 뭐 굳이 제가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저희는 그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오진 않아요. 반대로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과대 낙폭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사실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눈치를 챘어요. 그게 바로 제약바이오겠죠. 아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사실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가지고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코로나 때문에 관심을 받아서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상승폭을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줬다가 또 다시 최근에 눌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의 우리가 과거처럼 대응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이 완화가 됐어요. 물론 여전히 아직도 강력하지만 완화가 많이 된 만큼 코로나에 대한 섹터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어떻게 또 공교롭게 세 번째 히든 종목의 힌트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추가적으로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를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약바이오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캐치해 주시네요. 일단 종목명에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80%가량의 누적 상승률을 자랑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비캠의 누적 상승률 8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누적 상승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종목명에 알파가 들어가는 제약바이오. 이렇게 드리면 힌트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름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함께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힌트 제가 좀 제대로 드린 거 맞을까요? 뭐 저는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좋은 힌트를 어떻게 받아 먹느냐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은 5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다 나왔습니다. 100% 다 노출이 됐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 신규 상장 정말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화면만 놓고 보면은 이 종목 왜 잡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이 거래일 동안에 상대적인 분위기는 뭐가 나왔으니까? 음봉, 즉 파란불만 나왔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건 뭐냐? 이겁니다. 윗꼬리를 달아 주었다가 눌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는 그래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신규 상장주의 특성상, 특징상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15,000원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전일 고점인 2만 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몇 퍼센트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바로 계산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되면 공략을 해야 되겠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졌었던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저점권 구간도 있기 때문에 손실 구간 체크가 되고요. 수익 구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이 시점에서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신규 상장주들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랑 함께 하신다면은 무서운 종목군들도 오히려 희망의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저희가 새벽캠을 통해서도 보여드린 만큼 또 앞으로 한 주 동안 좋은 결과 만들어 내는지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공개한다라고 얘기 드린 만큼 입장하셔서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공개하는 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 입장하셔야 된다. 입장하는 방법은 우리 박예림 아나운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입장하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데요.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카메라에 가져다만 대시면 링크 뜰 테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주식 구조대 지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